1897년도 대구 갔던 아담스 아니와 선교사가 대구 경북지방 최초의 선교사였고 대구 경북지방에 입경했던 최초의 서양인입니다. 이분이 대구 와서 자기 조선말 가르쳐주던 서자명들을 전도해서 그렇게 해서 설립된 교회가 대구 제일교회가 설립하게 되고 이 교회가 대구 경북지방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대구까지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는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대구지방, 대구 경북지방 초기 기독교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몇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말씀드리는 아니와인데 아니와 선교사가 우리나라 올 때 3개월 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나라 온 별 한 달 반이 걸렸는데 우리나라 왔을 때 3개월 했던 말은 한 달 지나고 그 한 달 반 출세하고 나서 난 한 달 반 된 아이를 데리고 태평양 건너왔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지만 그렇게 왔던 그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를 위해서 제2대 선교사가 됐다는데 그분이 안두화 선교사입니다. 예전 말하신 분도 아시겠습니다. 저는 학생 때 중학생 때 안두화 선교사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계명기독대 설립에 앞장서고 나중에 이사도 하고 이사장 하시던 분입니다만 어쨌든 이 아담스가 제일 처음 대구 와서 대구 지역교회를 만들고 나중에 개성학교 만든 대구 경북지방에 정말 큰 기회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중요한 선교 거점이 경산, 그 다음에 자인, 경산, 그 다음에 광, 경주 이런 지역을 주로 담당하십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브루엘이라는 분인데 부헬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부헬이 한국에서 40년 가기를 정말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경상도 북부지방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또한 이 부헬이 우리나라에서 설립한 교회가 약 40개 교회를 설립했으니까 이 경상북도 지방의 중요한 기회를 했던 선교사인데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입니다. 이 여의도민 전선인데 우리말로 장인차라고 합니다. 이분이 대구에 아담서 왔을 때 1897년인데요. 이 장인차 선교사는 1897년 우리나라 왔을 때 12월 22일, 대구 집에 왔을 때 10월 25일 날입니다. 이번에 와서 대구 약정골목에 두 피지 땅을 사서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 병원이 제일 처음에는 제중으로 불렸습니다만 나중에 지금의 대구 동산병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여담입니다만 이 장인차 선교사 우리나라 와서 이러다가 9년 만에 안수ing을 맞아 자기 집이 인디아나 주인데 미국에 갔다가 우리나라 돌아올 때 대구 경북지방에 지나면서 보니까 능금이 있긴 있지만 능금이 알이 너무 적어서 못 먹겠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사과나무 3그루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동산병원 앞마당에 심었다. 이것이 모목이 어머니 나무가 돼서 나중에 대구사과의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대구사과 시온에 대해서는 다른 학설이 있긴 합니다만 어떤 선교사가 대구사과의 시온이 됐다는 걸 그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맛있는 사과 많이 있습니다만 미라 어렵골 사과, 지금 사과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거창사과가 올라와서 청도사과, 밀양사과, 안동사과, 그리고 제일 맛있는 우리 고향 영주사과 대구사과 이런 식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맥파렌드라고 해서 맹이와 선교사인데 사실 맹이와 선교사가 대구 북부지방으로 이동했던 중요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 지방에서 일하던 이 선교사들의 사회에 의해서 대구 경북지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갖고 그렇게 해서 안동에까지 기독교가 소개됩니다. 안동 지방에 기독교가 소개됐을 때가 언제인가? 사실은요. 미국 북장로교와 우리나라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는 단체가 미국 북장로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본다면 해방 전까지 우리나라에 선교사들 1480명 왔습니다. 근대 국가 중에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됐던 두 나라인데 중국과 인도였습니다. 그런 나라도 크고 땅도 넓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가 갔는데 한국은 사실 비교적 적은 나라였지만 해방 전까지 1480명 왔어요. 정말 많은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선교단체가 사실 미국 북장로였는데 북장로가 일했던 중요한 거점을 배경으로 생겨난 교단이 사실 통합교단입니다. 북장로가 주로 일했던 것이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한국에 장로교가 왔죠, 북장로교가 왔죠, 남장로교가 왔죠, 호주장로교가 왔죠, 카나다 장로교가 왔죠. 감리교 2개 들어옵니다. 미국 북감리 들어죠, 남감리 들어죠. 이 작은 나라에 선교사가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선교사들이 협의해가지고 선교 지역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걸 선교지 분활 정책이다 이렇게 말해서 제가 볼 때 그 용어가 적절치 못해요. 분활이라기보다는 분담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장로교가 우리나라에서 340몇 년 왔으니까 가장 많은 선교사 파송은 이 선교 단체가 맡았던 지역이 평안도, 황해도, 경상도, 경상북도까지 이 지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일했던 결과인데 그래서 경상도 지방의 북장로교 중심이 되었고 근데 북장로교 선교사가 와서 일하면 우리나라 11곳에 선교 지부를 설치했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이죠. 서울, 그 다음 부산, 그 다음 대구, 나중에 북한 지방에만 재령, 그 다음에 재령, 뭐 이렇게 만주까지 11곳에 선교 지부를 설치했는데 이 안동 지방에 선교 지부를 설치했을 때가 1908년입니다. 대구 경북 지방에서 와서 일했던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고 새로운 선교 지부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미국 북장로 선교부 장관 A.J. 브라운인데 A.J. 브라운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를 딱 조사해보니까 안동, 의성, 영주, 봉화, 예천 이런 지역에도 새로운 선교 지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908년에 선교 지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1개 북장로의 경우에 11개 선교 지부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곳이 1908년에 만들어진 안동 지부가 됩니다. 영주 안동 지방도 알다시피 참 이 양반 중심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전하기 좀 어려운 것일 때도 불구하고 예상을 뒤엎고 기독교가 신속하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8년에 선교 지부가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 안동 지방 10사람 선교사 들어옵니다. 이분들의 사진 초기 안동을 중심으로 변방 이웃 지방의 복음 전도에 중요한 인물인데 제일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은 오월분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웰본이라는 분, 오월분 선교사 원래 원주지에 같은 분인데 감리교와 장로 간의 선교 정책에 따라서 선교직을 분담하는 이 안에 따라서 북장로교가 원주에서 천수하게 되기 때문에 원주에 있던 오월분 선교사가 김영옥이라는 자기 조수와 함께 이 안동을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1900년이 되면 안동교가 설립되고 나서 또 이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베리추라든가 플래처나 유명해서인데 베리추에서는 안동에서 일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대구로 가서 대구 동산병원에서 40년 가까이 원장으로 일했던 분이 됩니다.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안동지방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안동지방 중심으로 복음운동이 전개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알다시피 1909년에는 1910년에는 이제 성수병원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또 기독교 학교도 만들어지면서 복음운동이 전개되게 합니다만 이 안동지방에 왔던 이 사람 중에 우리 남성교연합회 관련해서 중요한 분이 알렉산더라는 왈리스 안데서라는 분인데 이 선교사분 원래 안데서 선교사가 이 안동 왔을 때가 1917년입니다. 1917년에 와서 이분은 안동에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1922년에 떠나게 됩니다만 안동지방에 체류했던 건 짧았지만 이분은 원래 한국에 나올 때부터 이분이 미국에서 일어난 멜리아 운동에 큰 영향을 받았고 멜리아 운동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를 인지하고 왔기 때문에 안동이 1917년 왔지만 1920년에 사실은 안동지방 자체적으로 청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로 1921년 2월 5일날 2월 첫 주일날 했어요. 그러나 안동지방에서 즉 한 곳에 최초로 청년 멜리아가 조직됩니다. 1921년 조직되는데 그해 6월달 됐을 때라 회원 600명으로 확산됩니다. 이 안대선 선교사가 청년운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순례한 전도에 깊은 관심을 가졌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한국교회의 미래에 위해서 청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운동이 발전되어서 1923년에는 전국 그 당시 전선 전국 조선의 말인데 전선 멜로운동 연합회를 만들기 위해서 1923년에 기성회를 만들고 우리 잘 아는 것은 1924년에 12월 2일 날 그 당시 정동에 있던 피어슨 성경학교에서 청년 멜의 전부 대회를 갖게 된 겁니다. 이때 그 당시 회원이 얼마냐면 7,000명이었습니다. 이야 대단한 일이죠. 1924년 12월 당시 청년 멜회 회원이 7,000명인데 딱 10년이 지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1934년 청년운동으로 볼 때 1934년 3천 그 점이 대절정기였습니다.
1924년에 이 전국 조직을 갖추게 되고 오늘 이때를 기념으로 해서 90주년 됩니다만은 1925년, 26년, 27년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1934년에 평양 숭실대학 강당에서 그 당시 청년대회가 모였을 때 그때 참석했던 사람이 7,000명이었습니다. 그다음 전 세월이 얼마 전에 약 3만 1,000명 정도 됐습니다. 3만 1,000명 되는데 1934년 당시에 청년 회원이 7,000명이었어요. 그 당시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5년도가 되면 그 당시 세계 청년미래회 회장이었던 폴링 박사가 35년도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청년운동이 활발하게 퍼져나가니까 그 당시 1925년부터 어떤 사람은 25년부터 되고 어떤 27년에 있으면 25년부터 이 청년미래회가 잡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잡지 이름이 진생이라는 잡지인데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는데 제가 두 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929년도 나온 것인데 아마 못 보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 진생, 천재생활이라는 뜻이죠. 진생. 이게 이 당시 약 90쪽으로 월간으로 발간돼서 대단한 일이었죠. 지금의 뭐 기독교 잡지 많이 이 당시 기독교 잡지 별로 없을 텐데 이게 이 잡지가 발간되기 때문에 그때 문화운동이 굉장한 영향을 끼쳐. 이 잡지 보면 그 당시 한국교회 대표했던 그 지도자들 글들이 기록되어 있고 아주 청년의 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1929년부터는 매해 2월 첫 주일을 멸류주일로 지키던 청원에서 그렇게 지키라는 이유는 그런 일까지 있어서 알게 됩니다. 제가 두 권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해에 나온 잡지입니다. 어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청년운동의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1934년, 35년 당시에 전쟁은 다르다 보시는데 사실 알다시피 일제가 1910년부터 한국을 강점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하면서 어떻게 하면 식민지배를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해서 여러 종교도 차츰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불교는 살림 관할을 줌으로써 불교를 수용하게 만들죠. 유교는 사실은 전국적인 조직이 없으니까 사실 쉽게 정복할 수 있고 나머지 큰 기독교인데 기독교도 교사약 같은 침례교나 성결교를 해산시키고 침례교 탄압을 하고 감리교를 스스로 굴복하게 만든 나머지가 장로교인데 장로교 세력을 어떻게 하면 힘을 약화시키든지 아니면 친일세력으로 만들든지 일본의 정책 두 가지죠. 하나는 한국 기독교를 친일 세력으로 부울세력으로 만들든지 하나는 한국 기독교 힘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고 두 가지 정책을 썼는데 1934년에 평양 숭실학교 강당에서 7,000명이나 모이는 걸 보고 이 청년미래 조직이 심각한 위험 조직을 봤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실은 청년미래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표적인 인물들을 투옥시키고 이러한 이유를 투옥시키고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1938년도는 우리 한국 장로교 총회가 신서참배 문제 때문에 심각한 내용을 겪다가 1938년 9월달에 장로교 27차 총회에서 신서참배를 가하겠다는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신사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도 사실은 상당히 오래됩니다. 1870년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일본의 종교인 신덕의식을 향한 신사가 세워졌던 것이 부산 용두산 공원탑입니다. 부산의 용두산 공원에 가면 그 부산 탑이 있는데 그 탑이 사실은 부산 신사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1925년에 남산에 조선신궁이 만들어집니다. 조선신궁이 만들어진 1920년 그때가 주기철 목사 평양신을 졸업하는 그때죠. 사실 주기철 목사라고 본다면 자기 향후 싸우고 대결해야 될 투쟁의 대상이 자기 평양신학을 졸업하는 그에 세워지죠. 그리고 나서 딱 10년이 지난 1935년부터 사실 일제가 한국에 신서참배를 강요했습니다. 36년은 기독학교에, 37년은 교회 조직에, 그러다가 38년도 왔을 때는 1938년 당시에 우리나라의 장로교 노회가 27개 노회, 만주 세계 노회 합쳐서 27개 노회였었는데 노회별로 다 탄압을 합류해서 굴복시키고 그러다 1938년 9월달 장로교 27차 총회에서 탄압을 가해서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게 만들죠.
이때를 비롯해서 사실은 우리 청년연합, 청년매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제적인 조직을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아시겠습니다. 우리나라 YMCA가 만들어졌을 때 1903년이었습니다. YWCA가 만들어졌을 때 1922년이에요. YWCA는 청년매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그건 결국은 국제적인 관계니까, 국제적인 조직들이니까 국제적인 단체와 단절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정부와 일정한 걸 시민지간이 정부와 해외로 전달되고 하니까 이걸 통을 막아야 했던 거죠. 이런 가운데 청년위원회도 굉장히 탄압을 받고 사실은 1938년 이후 거의 와야 됩니다. 그러다 약 15년 정도까지 침묵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1946년 7년 넘어가면서 저는 지역별로 이북으로 이란들이 별도로 조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해방되고 나서 5년 동안은 사실 굉장한 우리 해방 정국이라고 해서 심각한 혼란에 빠져있었고, 불행하게도 1950년부터 59년 이르기까지 또 10년 동안은 우리 한국 장로교회 4분이 됩니다. 51년도 고신교단 형성됐죠. 53년에 기독교장 기장으로 분열됐죠. 59년에 합동과 통합을 분열됐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청년운동도 사실 조직은 있었지만 상당히 혼란을 겪게 되고, 그러다 6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통합은 통합대로, 합동은 합동대로 교회 조직에 따라서 새롭게 청년운동이 일어나고 지금의 남성교회 정기연합회로 발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부산 경남지구로 기독교 소개되고 있을 때 대구교회 부처막으로 그리고 안동지구로 전파돼서 오늘 이대로입니다.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해도 데이터는 맞춰야 되겠죠? 이제 다음은 대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